안녕하세요. 이토마토 투자클럽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좀 변동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약 25년 동안 지수가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큰 대기업이 망했을 때는 한 60%에서 65%의 폭락이 짧게는 1년에서 한 2년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24에서 한 25% 미국 빼고 나머지 큰 나라가 위기 있었을 때, 뭐 유럽 재정 위기라든가, 뭐 차이나 쇼크라든가, 뭐 이라크 전쟁 같은 그런 게 짧게는 2개월에서 한 6, 8개월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조정이 코로나 때 한 1.5등급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류를 좀 해드렸죠. 한 31%. 그죠? 아니, 37% 정도 조정이 나왔어. 그 다음에 이번 조정이 한 31%대 조정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이번 주는 뭐 계속 시장의 급락세가 전개가 됐었기 때문에 하락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환율, 달러 강세. 이 달러 강세라는 이 기조가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여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쪽 같은 경우도 보면은 동원령까지 나오면서 이제 전쟁에 대한 이게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심화되는 구간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을 좀 짓누르는 요인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 특히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서 제가 어떤 걸 좀 보였냐면 마지막까지 버텼던 주도주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이 특히나 오늘도 급락에 주도를 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주식들조차 무너지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일 강했던 녀석, 중간, 제일 약했던 녀석 3개 정도가 좀 전멸돼 버린 이런 구간으로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시장 자체에 대한 이 체감이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아졌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느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근데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릴 거거든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지금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을 텐데, 지금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좀 집중을 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기회를 좀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런 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여러분한테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지수를 한번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15개월 정도 올랐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 15개월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저가의 가격을 좀 그어보면 오늘 2290으로 마무리가 좀 됐는데, 2290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코로나 터지기 전에 배터리하고 IT 반도체가 주도주였었을 때 그 자리에 온 거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서 11년도 요 고점 정도 됩니다. 절대지수로 보면. 요 당시는 미국이 무너지고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미국이 일으킨 전 세계 금융위기를 중국 쪽에 사업에 집중을 했었던 우리나라 자동차, 화학, 정유주 업체들이 일어서면서 대한민국 처음으로 이제 100조를 벌었었던 12월 결산법인들이 그 시점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2010년도부터 한 12년 정도 됩니까? 요 기간 동안에, 요 구간 동안에는 이제 굉장히 좀 중요했던 이제 고점이니까 우리가 저항이라고 본다면, 그죠? 좀 지지로 좀 테스트 받을 수 있는 큰 어떤 변곡 구간에 와 있다, 지수로도. 그리고 상승이 한 15개월하고 하락하는 기간이 한 15개월 정도. 그러니까 상승하는 힘과 하락하는 기간이 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좀 비슷해진 상황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좀 밀어 올렸었던 이런 상황과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든지 뭐 각종 악재들에 의해서 하락하는 이 기간이 지금 이제 같아지는 시점이니까 시장은 좀 큰 변곡을 맞이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냐, 이게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건 주식들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저는 많이 보입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거냐면, 코로나 때 코로나의 주도주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크게 수혜를 받았던 업체들이 있었죠. 신풍제약 같은 업체들. 그죠? 이런 것들은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21만 원짜리가 한 2만 원 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10분의 1 토막이 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0분의 1 토막이 그냥 10분의 1 토막이 나면 안 되고요. 어떤 큰 키워드가 등장을 해서 그 판을 다 먹었던, 좀 핫했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주식들이 10분의 1. 그러니까 셰일가스 혁명 때는 건설주들이 10분의 1 토막이 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코로나 수혜주였는데 이것도 좀 10분의 1 토막이 좀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셀리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15만 원짜리가 15,000원 된 거니까 이것도 10분의 1 토막이 났고, 그죠? 그 다음에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코로나 치료제로 인해 수혜를 받았던 주식이잖아요. 28,000원짜리가 이제 2,800원 이하로 떨어진 거니까 이것도 10분의 1 토막이 났고. 그죠? 그리고 그 전으로 좀 가보면, 신라젠. 그죠? 면역항암제 병역요법을 이끌었던 주식들이 10분의 1 토막 나면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됐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10분의 1 토막 나기 전에 10분의 1 토막 났던 애들입니다. 신레전이나 이제 헬릭스미스. 이런 애들이 또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큰 키워드를 가지고서 10배 시세에 터졌던 주식들 그 전에 10분의 1 토막이 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오잭은 좀 터닝 포인트가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건설주들 같은 경우를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17만 원짜리가 이제 17,000원 되면서 이제 10분의 1 토막 났죠. 그죠? 그래서 2011년도, 그러니까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았던, 고유가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던 이런 주식들이 이제 셰일가스 혁명 이후에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시작해가지고 GS 건설, 이런 애들도 이제 다 10분의 1 토막의 길을 걷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주 가운데서는 SX 그룹이 상장 폐지가 좀 되고 그랬었죠. 그죠? 이런 주식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무슨 10분의 1 토막이라는 게 공식은 아닙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뭐 10분의 1 토막이 나서 그러면 지금부터 뭐 살아나는 거냐, 시장이,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10분의 1 토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10배의 시세가 터진 거잖아요. 어떤 큰 키워드가 등장을 해서. 그죠? 여러분들 만원짜리가 10만원 되면, 만원짜리가 10만원 됐다는 얘기는 10배 올랐다 이게 아니라, 이 10배 시세가 터지는 기간 동안에 모든 언론들을 다 장악했다는 얘기예요. 뉴스부터 시작해서 증권 방송부터 시작해서 신문. 핫했다는 얘기죠. 그 기간 동안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엄청난 유동성이 한번 들어갔었던 녀석이라 이거예요. 이게 가상화폐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화폐 쪽 같은 경우도 보면은 10배 시세 나다가 10분의 1 토막 났다는 얘기는 그냥 10분의 1 토막 났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인공인 거죠. 유동성의 주인공들이 쏠렸다가 거기서 그냥 판이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유동성이 그 다음 타켓을 잡기 위해서 다음 판을 좀 짜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제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장악했던 주식이어야 돼요. 코로나를 장악했었어야 되고, 고유가로 인해서 뭐 중동붐을 장악을 했었어야 되고, 대한민국에서 시총이 제일 많이 컸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유동성 봉들이 한 번 갔다가 사멸되고, 그 다음 갔다가 사멸되고, 그 다음 갔다가 사멸되고. 근데 지금 10분의 1 토막 나는 주식들이 기존의 시장의 키워드를 장악했던 주식들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유동성이라는 녀석이 다음 판을 좀 대비하고 있구나. 그게 이제 어딜까? 우리는 이제 거기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면 온통 다 악재도 있고 투자 심리도 망가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식도 꼴배기도 싫을 거고 뭐 그냥 하루하루가 힘들 거고 막 좋은 소식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죠. 문제 상황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구간에 내가 어디서 기회를 잡을 거냐, 그죠? 어디서 내 계좌를 점핑을 할 거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뭐 잠깐 반등놀이 이게 아니라 2020년대 코로나라는 키워드, 2014년도에서 15년도 중국 소비주 딸공, 그죠? 그 다음에 2015년도에서 16년도 넘어가면서 바이오 베타라는 키워드, 그리고 2017년도, 18년도에 반도체 빅사이클이라는 키워드, 2010년도에서 12년도 사이에 차화정이라는 이 키워드, 무슨 말인지, 그 키워드 안에 있었던 주식들은 시장이 박스권을 보이든 상승을 보이든 하락을 보이든 간에 대랠리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주식들은 시간을 두고 움직입니다. 왜? 엄청난 돈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비교 작업을 거친다고. 시장이 어려운 구간이 지금 진행된 지 한 15개월 정도 됐잖아요. 15개월 정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본주의를 믿어야 돼요. 돈이라는 이 속성을. 돈이라는 거는 감정도 없지만 이 돈이라는 녀석은 이익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익이 되는 녀석을 만듭니다. 경제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움직이든 그 기업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밤을 새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뭐 사업의 체질에 변화를 준다든지 공장을 옮긴다든지 집을 팔아서 자본금을 마련을 한다든지 이런 액션을 취해요. 이게 전 업종에 거쳐서 나타난다고. 왜? 기업들의 오너들은 그런 걸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어떤 노력을 하는 것 가운데서 먼저 성과물이 나는 업종들이 나와요. 체질 개선을 좀 두면서. 성과물은 지금 한 15개월 정도 됐으면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이 성과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귀신같이 돈들이 그 냄새를 맡고서 베팅하는 자금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장이 폭락할 때, 급락할 때 약하잖아요? 먼저 회복됐대요. 시장이 빠지는데 먼저 꼬리를 단다거나 시장이 한 보합인데 걔만 갑자기 장대양 보고 나온다거나 그러면서 하나의 무리를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매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서 포기하거나 지쳐있거나 다운되면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돈은 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을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 점프의 어떤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물가 상승, 이거 잡기 위해서 금리. 그래서 지금 3.25%까지 올렸잖아요. 연준에서. 그 더 올라갈 거로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2년물이나 10년물 같은 경우를 보면 2년물은 4.1%고 10년물은 지금 3.7%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3.25%인데 이미 시장은 4% 넘어갈 거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 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동원령 얘기도 나오고. 자, 이거를 우리가 한 5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50년 전으로. 이거는 이제 미국 지수를 제가 캡처를 좀 해놓은 건데요. (1960년도) 초반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근본이자를 폐지합니다. 미국이. 그래서 금으로 교환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달러를 무지하게 발행한 다음에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것 때문에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화가 난 바람에 이 오일 가격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걸어버리죠. 오일 쇼크가 발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시기 한 33%의 대폭락이 나오죠. 그 당시 한 1000에서 한 570까지
폭락을 했으니까. 지금 다우지수가 3만 넘어가잖아요. 요 당시에는 이제 1000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 급등이 나왔던 요 시기 있지 않습니까? V자 반등이 나왔던 요 시기. 그죠?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 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박스권을 보이기는 했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었겠어요. 유가가 4배 올라갔는데 3달러에서 12달러 올라가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그냥 뭐 한 60%는 기본이고 70%씩 막 빠지고 그랬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요 당시에 어떤 흐름들이 나오냐면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절정을 달합니다. CPI 지표 같은 경우가 한 14%가도 가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리고 진짜 미국이 실제로 타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역성장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역성장한다는 거 상상이나 가나요? 근데 실제로 역성장했어요. 근데 지수는 대랠리가 나옵니다. 인플레이션 최고조로 찍고요. 인플레이션 최고조로 찍고 그 다음에 달러지위 막 흔들리고 미국 실업률 지표부터 시작해서 물가 완전 최고총인데 대랠리가 나와요. 1년 동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왜?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그 전에 주가가 선반영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뉴스들은 당연히 나쁠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래서 지금 3,300에서 지금 2,290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악재가 당연히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요 구간에서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죠. 이제 여기도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죠.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죠. 근데 이거 자체가 뭐예요? 이거 자체가 자본주의 아닙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하면 자본주의 꽃, 이끌어가는 주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밖에 안 남잖아요. 기업이라는 건 경제 활동이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저점은 못 맞춰요. 이런 저점은 못 맞추는데 이 기간 동안에 뭐가 나타나요? 히어로가 나타난다고. 1970년도, 76년도에 애플이 창업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 1위 하고 있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요 이후에 요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요 차트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바뀌어요. 요 기간을 거쳐서 나중에 이 대랠리가 나온다고. 우리나라 지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LG 에너지, 삼성 SDI도 그렇고 우리나라 살아남은 기업들 보면 월봉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셀트리온도 보면 여러분 월봉 한번 다 보세요. 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다 이런 구간에서 다 깡통을 차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거고 언제 마무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받을지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수치로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종합주가지수가 2290인데 여기서 꼬리를 달지 다음 달부터 양봉이 나올지 기간을 더 볼지 하락할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알 수는 없는데 방법은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군들이 리먼이 터졌을 때 이걸 주도를 할 때 똑같이 빠지더라도 1년 넘게 빠졌는데 빠지더라도 요때 주도했던 하고 얘하고 주도가 다를 거 아닙니까? 새로운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이때는 차화정을 가지고 있으면 판이 바뀌는 거라고. 롯데 케미칼이나 그때 기아차 막 10배씩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다 박살나더라도 주도하는 애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때 이 주식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판을 결정한다 이겁니다. 앞으로. 2014년이나 16년도 요 시기도 마찬가지. 중국 소비주나 게임주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이 결정이 됐어요.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있으면 그냥 계좌 난리 나는 거고. 요 당시는 반도체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그 전에 똑같이 급락이 있었고 코로나 이후 요 기간 동안에는 진단키트를 가지고 있느냐 바이오제약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수익률을 결정을 했다고 1년 동안은.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전기차, 언택트 이런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가 거의 같이 갔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방산도 좀 일부 있었고 이런 테마주들도 좀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을 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는 이 변동은 맞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노력한다고 맞출 수는 없고요. 터닝되는 녀석이 분명히 나올 거다 이거예요. 그때 누가 주도할 거냐,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5%나 10%라도 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으면 그 주식군들 가운데서 이번 구간은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애들이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못 버티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급락 이후에 반등이 될 때는 비슷하게 회복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 터닝 포인트가 나왔었을 때는 수익률 격차가 현격하게 끝날 거다. 전 세대 교체가 분명히 될 거라고 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거를 차라리 더 집중을 하라 이거예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게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그리고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그때까지 생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생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IT 반도체, 배터리, 언택트, 바이오 제약, 또는 뭐 방산주, 자동차, 화학, 철강, 조선, 어떤 거든 간에 이번 구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반대 매매가 된다거나, 또는 시장이 돌아섰을 때 좀 지수 관련된 주식이 없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군 가운데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군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좀 새로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그쪽으로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는 전략을 이번에 집중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터닝되는 주식들을 찾아야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지수 같은 경우에는 7월 4일 저점을 아직 깨지는 않았어요. 근데 선물은 깼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상 깼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수는 이미 깼다라고 봐야 돼요. 이미 깼다라고 보고, 그리고 지수를 보면 요 기간 동안 2700이나 2800을 돌아서는 데 있어서 여기서 대규모 신용 물량이 한번 털렸어요. 한 1월달이나 한 2월달 정도 됩니다. 그죠? 1월달이나 한 2월달 정도 되는데, 요때가 대규모 신용 물량이 털렸을 때 1차, 그 다음에 요 구간이 대규모 신용 물량이 두 번째로 털렸을 때입니다. 요때가 이제 역대급 4조 7천억. 그러니까 대규모 손바뀜이 바뀌었던 시점 하나, 대규모 손바뀜이 바뀌었던 두 번째 시점, 그리고 이제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신용 물량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용 물량이 청산되었던 올해 1월달에서 2월달, 그 다음에 6월달에서 이제 7월달 떨어지게 됐던 이 자리, 그러니까 요게 지금 되게 강력한 저항 자리 아닙니까? 그럼 주도주군들은 어떤 흐름들을 보일까요? 올해 1월달에서 2월달 요 고점을 미리 넘어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똑같이 조정을 보더라도. 그런 주식군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활약을 좀 집중할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요거 좀 설명하다 보니까 오늘 종목을 설명을 못 해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일요일날 그 공개방송 할 때 여러분들한테 좀 답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좀 포인트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새로운 판을 만들려고 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해되죠? 근데 그 주식들은 지금 주가가 전저점을 깼어도 이미 1, 2월 달 주가 수준을 넘어가는 수준에서 나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런 종목군들 쪽에 대한 접근부터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시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 차분하게 잘 대응하셔서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이어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